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동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제목을 미래 예언 2045년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좀 허무맹랑하고 제가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그때 되면은 아님 그뿐이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2045년 미래 예언이라고 하는 제가 마치 눈으로 다 본 것처럼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해서 제가 미리 가본 것처럼 한번 그려본 그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 하지 않고 영화로 찍어서 보여주거나 판타지 소설로 써서 보여줘야 더 재밌는데, 제가 아직 영화를 찍어서 보여드릴 만큼 준비가 많이 안 된 데다가 말로 하는 게 편해서 일단 제가 본 것들, 미리 가서 느껴본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슴 설레기도 하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변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지혜도 또 얻을 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거나 예측을 했을 때 그걸 미리 100% 그렇게 될 줄 믿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그렇게 되면 그때 되는 거지, 그때 돼서 생각하지 이런 사람과는 그 출발점은 비슷할지 몰라도 점점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마무지 차이가 있죠. 노아가 홍수가 날 걸 알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죠. 야,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리고 비가 좀 와봐야 얼마나 온다고 저 산 꼭대기에다가 저 무식하게 배를 짓고 있냐고 다 사람들은 욕하죠. 그리고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그냥 살았다라는 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 2045년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년 정도밖에 안 25년 남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25년 정도밖에 안 남은 정말 가까운 미래의 얘기예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 9년 동안에 우리가 어마무지 바뀌었듯이 2020년부터 2045년까지 얼마나 바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바뀌는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따라가는 그게 문명의 발전 속도를 여러분들이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급속도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45년이죠. 그 시점을 과학자들은 특이점이 오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2045년 또는 빠르면 2030년이라고도 얘기해요. 한 15년 정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속단하는 학자들은 2025년이라고 하는데 2025년은 제가 볼 때는 무르익기까지 전체 산업계 전반이 그렇게 특이점이 터질 정도까지는 산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2030년은 조금 그나마 가능성도 있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2045년도는 눈에 본 듯 확실하게 보이는 그림이라는 거죠.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 특이점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어느 날 뚝딱 떨어지는 일인지, 아니면은 그 징조가 뭐가 있기 때문에 특이점이 그렇게 2045년으로 확실하게 예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2045년이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예언자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건 예언과도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그림이니까. 근데 그걸 못 보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살벌하고 무서운 경고성, 무슨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종말론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그럼 그때 뭘 할 것이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미리 가본 2045년에 대해서 제가 갔다 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예술가들은 이렇게 그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현실에 근거해서 충분히 그럴 법한 얘기들을 꾸며내고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꾼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연출인 저가 미래 세계를 미리 연출해 보는 거죠. 그 세계에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겠습니다. 2045년 그때가 오면이라는 그 내용으로 2045년이 오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 생기길래 특이점이 그렇게 오냐면 근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산업계 전반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다 얘기하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이 왜 혁명이냐면 3차 산업혁명과는 완전 다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는 지금 2019년도 우리나라가 최초로 5G 상용화를 선언을 하고 세계 최초로 5G가 이제 상용화됐죠. 물론 쓰는 사람 별로 없지만. 하지만 이 5G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이 다 연결이 돼서 사물과 인간이 소통하는 시대가 왔다. 이게 5G의 의미예요. 5G의 진정한 의미는 그겁니다. 데이터 속도 빠르고 이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 구현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5G는. 그래서 모든 사물들의 인터넷 기기가 다 접속이 되면서 사물들과 쌍방향 교신이 가능한 시대가 5G예요. 이 5G가 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초 기술들, 기초 인프라가 하나 나올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무수하게 뻗어나가는 그 생태계 알고리즘상 뭐가 하나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 계속 뻗어나가는 게 있죠. 이런 굵직굵직한 큰 산업혁명의 이슈들, 4차 산업혁명의 이슈들로 느껴지는 굵직굵직한 것들만 놓고 따져보면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먼저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는 거죠. 이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다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양자라는 게 원자를 또 쪼개면 그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눠지고 원자 핵을 또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진다 했을 때 그 양자, 그 물질의 최소 단위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의 그 양자가 물질의 기초 단위죠. 그 양자에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데이터로 이진수 같은 또는 우리의 그 정보를 양자 속에 넣으면 우리 현재 이진수로 표현되는 이 컴퓨터 또는 우리 탄소 그런 그 반도체 그런 정도의 정보를 넣는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양의 데이터를 심을 수 있다는 게 양자 컴퓨터의 그 장점이기도 하고 처리 속도로 따지면 양자 컴퓨터는 지금 일반 컴퓨터에 비교가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천지개벽할 정도의 수준의 속도 차이를 보입니다. 몇 조배가 빠를 정도의 그럴 정도의 속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산 능력이 어마무지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의 능력이 그 데이터 저장량에서도 획기적인 저장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처리 속도에서도 획기적인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우주의 시뮬레이션 또 인생의 시뮬레이션 모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계산이 삽시간에 끝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어마무지 또 다른 관련 산업이 또 발전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AI라든지 이런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 속에 탑재됐을 때 연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지다 못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간의 사고 알고리즘을 다 분석해서 인간보다 더 컴퓨터가 인간을 넘어서는 시점을 특이점이 오는 시대라고 하죠. 양자 컴퓨터의 개발이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고 또 그게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개발됐다는 얘기는. 근데 이미 양자 컴퓨터는 유의미하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부터 미국부터 서로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물밑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어도 어마무지 속도가 빠른 속도로
양자에 데이터를 입히는 속도, 그리고 그걸 컴퓨터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양자 컴퓨터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자율 모드.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심겨지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오차 범위를 다 넘어서 모든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생산되고 자동으로 움직이고, 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노동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예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 3D 프린팅이 그냥 지금 뭐 이런 물질들 무슨 그런 피규어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육체 장기, 우리 그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런 장기, 인체 장기를 그대로 다 복제해내고 생산해낼 수 있고, 그리고 세포까지도 다 만들어내는 3D 프린팅의 기술이 이런 복합 물질들의 모든 것들까지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는 거죠. 원자 조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바타 신체. 우리가 이 몸을 이렇게 입고 있는 이 몸을, 우리의 몸을 여러 개 옷 갈아입듯이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아바타를 오늘은 이런 스타일, 오늘은 이런 얼굴도 다 생김새 다 바꿔서 입고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아바타 신체. 그게 기술이 되려 그러면 뇌 용량, 우리 뇌가 업로드되고 다운로드되는 기술이 이제 나오겠죠. 그거는 뭐냐, 우리의 기억장치, 뇌 기억장치를 그대로 업로드 시켰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구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명령한 곳, 내가 명령한 아바타에 다운로드 명령하면 거기에 명령에 의해서 똑같은 신체, 여러 신체를 가져놓고, 오늘은 이 신체, 이 신체를 입고 아바타에 로그인을 하면 딱 그 로그인한 상태로 그 신체를 입고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전자 복제, 원자 조합, 아까 얘기했던 3D 프린팅이 그까지 발전이 되면 원자 간의 조합으로 물질을 만드는 연금술 같이 없는 데서 물질이 바로 나오는 것처럼 원자들의 조합을 바로바로 해서 바로 물질로 만들어내는 프린팅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뭐를 주문을 하면은 바로 여기서 탁, 없는 데서 물건이 탁 튀어나오는, 홀로그램처럼 튀어나오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VR, AR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이 현실 속에 우리 보이는 이런 물질의 이런 그 체감, 그리고 이 해상도, 이것들과 똑같은,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해낸, 지금은 뭐 홀로그램 그러면 약간 푸른빛이 나고 가짜인지 알지만, 이 시대가 오면, 왜냐하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3D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 그 VR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실물과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오감 기능,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느끼는, 맞고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데, 이 모든 오감 기능의 이 뇌파의 신호를 그대로 다 뇌 전달 물질, 뇌 분비 물질의 전달, 뇌파를 다 분석을 해서 그대로 다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VR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면 실제 현실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다 느껴지는 시대가 오는 게 VR 기기가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실험에서 많이 지금 성공을 해냈어요. 뇌파만 자극해도 냄새를 맡거나 만진 것처럼 느끼는 거, 이런 거 이미 다 뇌파 분석을 끝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창조주 게임이라고, VR 기능의 끝판왕, AR 기능의 끝판왕,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세상을 창조해서 심시티 같이 도시 건설부터 왕국 건설부터 내가 그 세계를 만들어서 내가 그 안에서 유저처럼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실제 세상처럼 똑같이 느껴지는 게임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VR 게임이. 여기까지가 2045년도에서 생기는 이런 큰 기술들이, 분야별로 이런 기술들이 다 상용화되는 시대가 오는 게 2045년도예요. 그러면 이때는 인간이 영생체계로 돌아서죠. 왜냐하면 몸이 암 때문에, 몸이 또 건강 때문에 죽을 일은 없으니까. 몸 갈아 끼우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지금만 해도 장기는 얼마나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몸이 뭐 건강하지 못해서 죽는 거는 이제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뇌도
업로드 시켰다가 언제든지 이 기억을 다운로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 기억 장치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컴퓨터 안에. 그래서 그게 계속 이쪽으로 기억을 계속 전이시키면서 바꿔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되면 또 하나의 보안 체계에 굉장히 위험한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그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또 보안 기술이 또 따라 발전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인 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기초 기술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술들이 이제 상용화된다. 자, 여기까지가 크게 얘기한 기술들의 발전들이 이제 단락별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도 현재 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거든요. 근데 점점 산업과 산업 간에 서로가 교통이 되면서 이제 이게 복잡하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엉키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기초 기술들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들을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그 기술들이 이제 다 융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2045년이 되면 AI를 이용해서 AI가 모든 계산을 다 대주고 인간과 같이 일을 하는 시대가 오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인간보다 더 어떤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2045년도가 오면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창조주처럼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되는 각자 말로만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시뮬레이터로 돌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나는 이제 영생 체계로 돌아서면서 이 뇌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 이상은 나라는 존재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안 믿으실지 몰라도 지금 이 과학기술이 벌써 이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45년이 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건물이 어떻게 바뀌고 뭐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조금만 있어도 그건 바뀌는 세상이고 2045년이 되면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지금 창조주로서 우리 속에 우리의 그 본성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시뮬레이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자체가 지금 창조주가 만들어낸 이 세상 시뮬레이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아바타 캐릭터로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그런데 2045년이 되면 아바타인 우리가 또다시 아바타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는 시대가 또 온다는 거죠. 똑같이 창조주처럼 우리가 또다시 세상을 가상현실을 만들고 증강현실을 만들어서 똑같이 생활하는 시대가 또 오는 거죠. 그래 되면 각각의 우주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다중우주라고 이제까지 과학자들 사이에 얘기했던 그 다중우주라는 현실이 2045년이 되면 진짜 현실이 되는 시대가 오는 시대가 특이점이 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지무지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진짜 판타지 소설에서나 볼 수 있고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시대가 2045년에 오는 시대인데 그러면 그 시대 되면은 이제 뭐 좋겠네, 뭐 재밌겠네 이런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가 요 정도 선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이제 다음 단계 좀 진입하기 위해서 하나를 좀 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대에 왔을 때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이거죠. 그냥 게임만 하고 즐길 것이냐 아니면 그 시대에 우리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예가 되는 잉여 세대가 되는 그런 그 부류가 나눠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그 시절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아이덴티티로 살 것이냐 그 시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사실 숙제예요. 근데 그 답은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2탄에서는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2045년에 우리 속에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날 그런 그림들은 이런 그림들이
저는 분명히 보여져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으신가요? 분명히 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 그냥 그저 오기만 기다리면서 지내실 건가요? 아니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내 창조주의 능력을 좀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이 다가오는 현실을 즐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2탄에서 뵙겠습니다.